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특히 30대들이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7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호도들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30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집값은 막차가 아니고 오르는 이유 역시 거품이 아니라 상승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30대들의 매수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그 이유들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이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청약시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청약 가점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고 하는데요. 실제 아파트 투유의 자료를 통해 서울 분양 아파트의 청약 최저 가점을 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월에는 광진 그랜드파크의 16점, 4월에는 청량리 한양수자인의 18점도 있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후 월별로 최소 40점은 넘는 최저 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가점의 경우도 대부분 30에서 50점대에서 60에서 70점대로 훌쩍 뛰었죠. 그러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 실질적으로 가점이 부족한 30대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기존 주택 매입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1월에 9.5대 1, 3월엔 4.7대 1에 불과했던 청약 경쟁률이 8월에는 124.2대 1까지 증가하며 이를 뚫고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당연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기와 실거주자를 확인하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신랑이 갭투기로 매매한 뒤 신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로 받아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1, 2억의 현금으로 5, 6억의 집을 사면서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아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세를 놓은 집에 집주인이 편법으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당첨 가점과 청약 경쟁률이 수년간 지속될 수가 없는데요. 아파트 공급이 청약 가점 쌓이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초창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지금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높은 청약 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며 당첨 가점 역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무한하지는 않으며 이전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서 말했듯 예전에도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정상화되었었죠.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 역시 참여정부 시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던 2006년에도 19대 1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해부터 6.9대 1, 2.1대 1로 점점 더 낮아지기도 했고요. 즉 지금이 가장 청약 시장에 사람들이 몰릴 때이며 그러면서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들의 청약 통장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안정된 가점과 청약 경쟁률이 될 것이라는 소리죠. 다만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지금 30대들이 이런 추세가 한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주택 기간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매수한다는 뜻이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두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들은 소위 스타 강사라는 사람들에게 비싼 강의료를 내가며 재테크라고 포장한 투기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실제 스타 강사들에게 수업을 듣고 돈 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굳이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조금만 독학해서, 아니 독학하지 않더라도
그냥 친구들이나 동호회, 부녀회 등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면 그냥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비싼 강의료를 낸 사람들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심지어 그 비싼 강의료를 받아 처먹고도 분양사나 부동산과 연결해 수수료를 더 뜯어먹기 위해 이런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시장을 두고 수익형 호텔을 추천했던 뇌에 LNG 가스만 가득 찬 스타 강사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30대들은 심해져가는 취업난 속에 직장을 구하는 스펙을 쌓느라,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나서는 생업에 쫓기느라 별다른 계기 없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시간 및 여력을 가졌던 경우가 적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은 적지만 그래도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며 내 집 마련을 생각하던 시기에 몇 년 동안이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 봤으니 욕심이 생깁니다. 부동산 업계 사람들이 지들이 돈 벌기 위해 앞뒤 정황을 다 자르고 분상제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이 힘들 것이니 공급 부족이 생길 것이라고 하자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는 30대들은 이후 생길 것이라 예측한 서울의 공급 절벽의 후폭풍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전세입자를 들이고 여기에 종잣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껴가며 집을 사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임대 사는 등 극단적인 올인 전략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 요즘 20, 30대 청년 및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며 실거주나 투기하기 적합한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부동산 임장의 특성상 현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데요. 왜냐면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빨리 팔아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또 팔아야만 부동산들에게 수익이 되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불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것이 팔기 위한 멘트인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소개하는 것인지는 구분하기 매우 힘들고요. 결국 스타 강사도 사라고 하고 현지 업자도 사라고 하니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일본 속담처럼 이들의 말이 청년들에게 진실처럼 느껴지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과연 말한 대로 공급 부족이 찾아오면서 희소성에 의해 집값이 급등할까요? 2010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풀렸던 2014년까지의 서울 연평균 공급은 약 3만 3천여 세대, 그리고 이후 재건축 연한 축소 및 상한제 해제에 영향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온 작년과 올해의 공급량이 연평균 4만 3천여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이 더 적었던 그 시기에 올랐나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신축의 희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 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신축 공급량이 몇 년간 없다든지 매우 적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순공급입니다. 며칠 이주 수요가 생겨나니까요. 서울 집값이 하락하던 2010년부터 2013년에 평균 순공급은 약 12,000여 세대, 집값이 상승하던 2015년부터 2018년에 평균 순공급은 연간 마이너스 7천여 세대입니다. 즉 순공급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급등은 없다는 거죠. 그간 새 아파트 입주가 엄청 많았지만 많은 이주 수요에 묻힌 것일 뿐 예전에 문제가 없었던 시기만큼은 공급이 되는 데다가 서울에 인구까지 줄고 있는데 그냥 정비 사업이 축소될 것이니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부동산 파리들의 말에 넘어가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신고일 기준 올해 초 500건도 안 되던 30대 아파트 매입이 7월부터 2,000건을 넘기 시작하더니 8월부터는 주요 매입층인 40대보다도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0월에는 서울 아파트의 31.2%나 매입할 정도로 점점 더 많은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성동, 마포, 관악, 중구, 동대문, 강서구 순으로 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만 늘어났을 뿐 거래량이 피크를 찍었던 8월에 비해 가장 많은 거래가 감소한 곳 역시 성동구입니다. 실제 8월 대비 30대들의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들을 보면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동대문구 등 서울의 중심 지역과는 거리가 먼 지역들이죠. 강남 3구나 마영성, 동작구 등은 실질적으로 급감했고 외곽 중에서 양천이나 노원처럼 학군이 좋은 지역도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에서 60대보다 부동산 지식이 적은 30대들이 서울에서 열악한 지역들 위주로 매입을 한다는 건 상승장 끝물에 사고 있다는 소리죠. 게다가 이마저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30대들이 아무리 많은 대출을 끼더라도 거품이 가득 낀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는 쉽지 않죠. 주로 높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금을 대준 뒤 매매를 통해 자녀의 소유로 돌리는 소위 편법 증여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1 부동산 긴급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이런 부모 자식 간, 친척 간 불법 거래에 대해서 면밀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까지 하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낮은 청약 가점을 가졌으니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축이 오를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하며 마치 지금 사야 할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기사들은 판을 치고 있고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걸 보면 특히 부동산 시장처럼 입속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의 공정성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대의 서울 아파트 시장 유입은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의 편법 증여와 함께 스타 강사, 부동산 업자, 언론들이 잘못 심어준 인식으로 인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면 더 많은 부동산 지식과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40에서 60대의 부동산 매수 비중이 훨씬 더 높았겠죠. 지금 뒤늦게 내 집 마련 또는 투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그간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보고 자란 자식 세대들이기 때문이며 이들이 부동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 시기에는 10년간 기나긴 부양 정책이 이어지면서 생겨난 거품으로 인해 역시 부동산은 상승만 할 뿐 하락은 없다는 인식이 긴 시간 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히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해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니 전세를 끼고 매입하거나 주택 자금 대출을 통해 심지어는 신용대출까지 껴가면서 서울 불패를 믿으며 부족한 자금으로 서울의 외곽 지역을 사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사는 건 피자 꼬투리일 뿐 맛대가리 없는 피자 꼬투리 가격까지 오르며 피자 값이 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 피자 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도 사 먹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비보다 거품값이 더 심한 부동산의 경우 그 폭 역시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초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하니까 하락세는 이미 지나갔다고요? 주식도 비트코인도 심지어 예전에 부동산 시장도 제대로 된 하락세가 나오기 전에 꼭 한 번씩 잠깐 반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잘 모르면서 돈 된다는 소문만 듣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들은 누군가 벌어간 만큼의 금액을 메꿔가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 피자 값이 올랐다고 비싼 돈 주고 피자 꼬투리나 사 먹지 말고 추후 피자 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정당한 금액으로 피자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